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사토픽의 최수업 강사입니다. 오늘은 토픽 2 읽기,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70년대, 80년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생겼다. 최근에 어떤 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문화 공간이 뭘까요? 70년대와 80년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문화 공간이에요. 70년대와 80년대는 1970년, 1980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옛날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새로 문을 연 추억극장이 바로 그곳이다. 추억극장은 이 극장의 이름이에요. 서울시에서 새로 문을 연. 이 말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입장료 2,000원만 내면 남녀노소 누구나 그때 유행했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커피와 차, 과자 등 간단한 간식도 먹을 수 있다. 문장이 조금 긴데 잘라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장료 2,000원만 내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입장료 2,000원만 내면 이라는 뜻은 무료가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는 남자, 여자,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때 유행했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화죠? 그때 유행했던 영화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가 아니라 1970년대와 80년대에 유행했던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커피와 차, 과자 등 간단한 간식도 먹을 수 있다. 여기에서 간단한 간식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작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극장 내부에는 추억의 영화 포스터, 영화표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극장 내부에는 극장 안에는 전시되어 있어요. 전시되어 있다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물건을 벽에 붙여 놓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극장 내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추억의 영화 포스터, 영화표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이곳에서 옛날 영화 포스터를 살 수 있다. 이곳은 추억극장이죠. 옛날 영화 포스터 어디에 있죠? 여기 있네요. 영화 포스터 전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1번에는 포스터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2번. 얼마 전 추억의 문화 공간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 본 것 같은데 어디에 있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최근 70년대, 80년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생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내용은 어때요? 맞아요. 3번도 보겠습니다. 추억극장은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입장료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입장료 2,000원만 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4번. 추억극장에서는 최근에 나온 영화도 볼 수 있다. 네, 영화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영화? 그때 유행했던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침 신문사에서는 오는 12월 20일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아침 신문사는 신문회사 이름이에요. 12월 20일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어로 말하는 대회를 열 거예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회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는 나와 한국이다. 이 대회에 누가 참가할 수 있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대학생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나와 한국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나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발표할 내용을 원고지 10장 정도의 글로 써서 12월 5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 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라고 했어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발표할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얼마나 많이? 원고지 10장 정도의 글로 써서 언제까지? 12월 5일까지 어떻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꼭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선은 원고 심사로 대신하며 본선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예선은 직접 말하지 않고 글로 먼저 확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선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누가 본선에 나갈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지할 예정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선택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대회에서 발표할 원고의 양은 제한이 없다. 원고의 양, 원고지를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런 내용이에요. 제한이 없다는 한 장도 괜찮고 10장도 괜찮고 20장도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본문에 보면 원고지가 몇 장까지 괜찮다 되어 있어요? 원고지 10장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2번,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 이 대회에 누가 참가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참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외국인? 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3번, 본선 참가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죠?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공지할 예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신청자는 신문사에 가서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발표할 내용을 원고지 10장 정도의 글로 써서 12월 5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책 작가 이수지 씨가 한국인 최초로 어린이책 노벨상이라는 안데르센 상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그림책 작가 이수지 씨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 최초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 한국인 최초로 어린이책 노벨상이라는 안데르센 상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데르센 상은 어린이책 노벨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은 1956년에 만들어진 상으로 작가가 발표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이 상이 언제 만들어졌죠? 네, 19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발표한 모든 작품, 이 작가가 어린이 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작가가 지금까지 쓴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하나의 작품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작가가 쓴 모든 작품을 평가한다는 의미예요. 이 작가는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를 그림으로 잘 표현해 낸다는 평을 받았어요. 이 작가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평가? 그림으로 잘 표현해요. 어떤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요?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를 그림으로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택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이 작가가 받은 상은 작년에 만들어졌다. 작년에 만들어졌다. 시간 정보입니다. 어디에 있죠? 이 상은 1956년에 만들어진 상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2번, 이 작가는 한국인 중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다. 한국인 중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림책 작가 이수지 씨가 한국인 최초로 상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3번, 이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네, 이 작가는 그림으로 잘 표현했어요. 무엇을요? 어린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를 그림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3번에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심사 대상으로 제출했다. 이 작가는 제출했다. 작품을 냈어요. 작품을 보냈어요. 어떤 작품? 자신의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선택해서 심사 대상으로 보냈어요. 라는 의미예요. 본문의 심사 대상이 어디 있죠? 네. 이 상은 1956년에 만들어진 상으로 작가가 발표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번에는 자신의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어때요? 조금 쉬웠어요. 맞죠?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공연을 혼자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공연을 같이 봤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나 혼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나 연인이 함께 보는 장르로 생각했던 뮤지컬, 연극 등도 혼자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혼자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뮤지컬하고 연극도 혼자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뮤지컬하고 연극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친구나 연인이 함께 보는 장르로 생각했어요. 무엇을요? 연극이나 뮤지컬.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혼자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조사 결과를 봤는데 10명 중에 4명이 혼자 공연을 관람해요. 혼자 공연을 봐요.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혼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함께 간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음, 혼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함께 간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뮤지컬이나 연극, 콘서트를 보러 갈 때 옆에 가족이나 친구하고 같이 그것을 보게 되면 신경 쓰이게 되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혼자 공연을 보면 옆에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선택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연극과 뮤지컬을 혼자 보는 장르로 생각한다. 연극과 뮤지컬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친구나 연인이 함께 보는 장르로 생각했던 뮤지컬, 연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2번, 혼자 공연을 보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자 공연을 보면 장점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뭐가 좋아요?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좋아요. 이런 내용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문장에 혼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함께 간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사람들은 공연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혼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함께 간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라고 했어요. 혼자 공연을 보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연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에요. 4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을 혼자 보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줄고 있다 라고 했습니까? 많아졌다. 사람들이 늘어났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이 몇 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주변이 콘서트장으로 바뀐다. 항상 주말에 서울 광화문 주변이 콘서트장으로 변한다 라는 의미예요. 바로 광화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때문이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예요? 광화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회 가수 한 명이 출연해 10여 곡의 노래를 부르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음 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회에도 가수 1명, 2회에도 가수 1명, 3회에도 가수 1명, 이렇게 매회 가수 1명이 출연해요. 텔레비전에 나와요. 10여 곡의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몇 개 불러요? 약 10개 정도를 부릅니다.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음 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지금 방송 시작했어요? 아니요. 다음 주가 첫 방송이에요. 여기에서 앞두고 있다는 다음 주에 첫 방송을 할 예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녹화는 광화문 앞 무대에서 일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방청 신청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녹화는 어디에서요? 광화문 앞 무대에서 녹화를 합니다. 언제부터? 일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방청 신청, 여기에서 방청은 내가 직접 그 장소에 가서 프로그램을 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거기에 가서 가수도 보고 음악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청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는 보고 싶으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300명까지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 프로그램은 평일에 녹화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 녹화 언제 해요? 평일? 아니죠. 언제 하죠? 녹화는 일요일 오후 7시부터 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2번, 광화문 콘서트는 오래된 음악 프로그램이다. 음악 프로그램은 맞아요. 하지만 오래된 음악 프로그램이 맞을까요? 다음 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아닙니다. 3번, 직접 가서 보려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청 방법 어딨죠? 방청 신청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맞습니다. 4번,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명의 가수가 출연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수가 출연해요. 하지만 몇 명? 가수 한 명이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여러 명의 가수가 출연한다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이 몇 번? 네, 3번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인주경찰서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13일에 인주경찰서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지난달 인주시를 방문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 장모 씨였다. 누가 편지를 보냈어요? 외국인 관광객 장모 씨가 경찰서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달 인주시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갑을 잃어버린 장모 씨가 경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장 씨는 말이 통하지 않아 지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장 씨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찾는 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 씨는 한국말이 잘 안 돼서 지갑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경찰이 사전과 몸짓을 이용해 장 씨와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때 한 경찰이 도움을 주었어요. 누구한테? 장 씨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사전과 몸짓, 몸으로 말하는 거, 몸짓을 이용해서 장 씨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데,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데,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장 씨를 도와주었고 장 씨는 지갑을 찾았습니다. 이에 장 씨가 고마움을 담은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장 씨, 이 외국인 관광객이 감사 편지를 경찰서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 편지예요? 고마움을 담은 감사 편지입니다. 선택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관광객이 경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관광객이 경찰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1번의 내용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2번,
관광객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관광객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지 못했을까요? 관광객은 지갑을 찾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한 경찰이 사전과 몸짓을 이용해 장 씨와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잃어버린 지갑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에요. 3번, 경찰이 지갑을 잃어버린 관광객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관광객이 경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3번, 경찰이 편지를 썼다는 다른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입니다. 4번, 경찰이 관광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도와줄 수 없었다. 여러분, 경찰이 관광객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경찰이 관광객을 도와줬어요. 여기 그때 한 경찰이 사전과 몸짓을 이용해 장 씨와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관광객이 경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1번이요. 다음 문제입니다. 17일 오전 6시 22분 인주시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다. 인주시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언제? 오전 6시에. 그리고 규모 3.2의 지진은 큰 지진입니다. 이날 지진은 올해 인주시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올해 인주시에서 있었던 지진 중에서 가장 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19 상황실에는 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119 상황실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어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신고? 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시민들이 지진을 느끼고 119에 많이 신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입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으로 입은 큰 피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진 때문에 생긴 큰 피해라는 뜻이에요. 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말은 이 지진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기상청은 이번 주 내로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기상청은 날씨를 예측하고 추측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올 거예요, 눈이 올 거예요. 이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상청이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지진이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진이에요? 규모 2.0 정도의 지진입니다. 언제?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안에. 다시 정리하면 이번 주 안에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선택지를 보면 1번, 이번 지진은 늦은 밤에 일어났다. 이번 지진 언제 일어났어요? 늦은 밤? 오전 6시 22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2번, 시민들이 지진을 느껴 상황실에 신고를 했다. 시민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진을 느꼈어요. 이런 내용 어디에 있죠? 119 상황실에는
지진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피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입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니죠. 4번,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에 지진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로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몇 번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토픽 2 읽기 11번, 12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았는데요. 3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모르는 단어도 확인해 보시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